재보궐선거. 야, 이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제대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전주에서는 뭐 이번에 이상직 의원 그 지역구 있으니까 민주당 안 나왔으니까 뭐 진보신당이 이겼나 보다. 네. 뭐 울산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민주당이 이겼나 뭐 요 정도일 텐데 정치 고관여층은 이제 뭐 다 지켜보시잖아. 네. 일단 어제 결과부터 좀 이제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결과부터 좀 알려줘. 어제 9군데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특징적인 데만 좀 해도 될 것 같아.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은 이제 경남 창녕의 군수선거, 창녕 군수랑 창녕 지역 경남도의원, 그다음에 포항의 시의원, 구미 지역의 다 이길 때네, 경북도의원, 그다음에 청주 상당 시의원 또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근데 요것도 잘 봐야 될 게 그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의 표를 합친 것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공화당 후보의 표를 합치면 거의 50대 50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이겼네. 그러니까. 근데 요 무소속이 한 좀 표를 8, 9%가 가져갔는데 이 무소속이 민주당 소속으로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 나왔으면은 민주당이 이겼네. 이 사람 안 나왔으면 민주당이 살짝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뭐 50대 59도에서 반사이득을 국민의힘에 본 거 정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창녕 군수는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했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쪽 계열 사람이 나와서 그쪽 계열사 사람이 20% 간 넘겨서 1등을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본전치기였다. 그렇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일단 전주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이겼고 이게 민주당이 타격을 받은 게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들이 쫙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졌다. 요거 일단 타격이고 그다음 민주당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박지원 고문이 가서 무소속 임정혁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망조네. 민주당 당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당의 방침은 아니다. 저 알아서 한 거다. 당선되고 복당해도 안 받아줄 거다. 그런데 그러면은 박지원 고문은 당의 방침을 어긴 거죠. 그렇지. 근데 박지원 고문 징계하나요? 안 하지. 안 하잖아요. 거기 징계를 안 해. 그럼 전주 시민들은 민주당 후보 비공식 지정 후보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표가 간 것도 있고 임정혁 후보한테 그리고 그러면 빠진 것도 민주당 있고. 한번 심판하겠는데 해서 빠진 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자가당착으로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셈이 된 거죠. 그렇지. 네, 일단 근데 1차적으로.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주에서 깨진 것보다 더 크게 울산에서 깨졌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걸 아예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바로 밑에. 그 밑에 저 보면 전주시 그 선거 나온 거 있는데, 네 이거요. 요거 좀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야 이게 국민의힘 요 당시 내가 알기로 지도부 막 다 내려가고 전주에 보궐선거 지원한다고 5등 했어 5등. 5등이고 표가 몇 프로죠? 8%? 8%. 여론조사에서 김경민 후보가 15% 정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 여기가 정운천 전 의원 지역구입니다. 정 전 의원이 2번 연속으로 총선에서 35% 넘게 나왔던데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15% 그럼 반가이죠? 그렇지. 반가이는 뭐냐? 그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그 하는 거 보면은 호남에서 찍어주고 싶겠습니까? 호남에도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특히 노년층에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극우는 싫어하거든. 극우는 싫어하지. 극우는 싫어요. 그렇지, 정운천은 우리 지역에서 좀 구부르기도 했고, 그렇지. 그 사람이 참다렌가 이 히트 상품도 있어요. 농업 출신이고. 맞아. 그리고 그래도 여당 의원 한 명 정도는 또 있어줘야 또 예산도 따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시켜줬는데. 그 사람은 또 없고 어디 가고 네. 모르는 사람 하나 왔는데 와가지고 5.18 전문에 넣으면 안 되고요. 막 이러면 뭐야 이거 되자마자 전두환 손자도 가서 사과하고 있는 판에 지금 이게 뭐야?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선거 구도의 문제인데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거. 고래 싸움에 새우 진보당하고 그 임정혁 후보 싸우니까. 국민의힘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사표 심리죠 사표 심리. 그렇지. 여기서는 국민의힘 3등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고표마저도 이제 마저 흩어져 버리는. 그렇지. 요 결과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진보당 후보가 된 거잖아. 네네. 근데 진보당은 뭐 어떤 분들 막 너무 저기 또 좌끝 아니야 막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보당은 이제 뭐 사실 뭐 좌파 운동에서는 우파로 봅니다.
아 그래? 진보당은 좌파 운동. 왜냐하면 이제 그 민족주의는 전통적으로 좌파에서 안 쳐주거든요. 아 민족주의는 안 쳐줘. 근데 진보당 요 NL 계열이라는 분들을 이제 민족주의가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보당은 사상을 떠나서 또 얍삽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 예, 파란색 현수막을 걸고. 아 그래? 파란색 걸었어. 고맙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글씨가 진보당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범민주당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약간 페이크가 있네. 예, 범민주당처럼 행세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선거에 하나의 재미는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욱 씨가 아 그렇지. 출마를 해서 10% 좀 넘었거든요. 그래 많이 나왔네 그래도. 요 사람이 민주당 강성지층 열린민주당 틱한 사람들 표를 깎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그쪽을 깎아버렸네. 네, 또. 민주당 후보는 아니구나. 임정혁 후보를 조금 더 엿먹이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뼈 아픈 건 울산. 지금 여기 일단 뭐 전주야 어차피 지는 선거였다 치고 근데 거기 지지율이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그거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김재원 최고의 그런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 때문에 그랬다 치고 네. 근데 울산이 지금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울산 교육감 여기도 진보 쪽이 됐지. 울산 교육감은 천창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뭐 어쨌건 근데 표차가 커요. 표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노욱희 전 교육감 나왔을 안타깝게, 때도 55대 45였거든요. 그때도 김주홍 후보가 나왔었는데 그렇지. 표차 더 벌어졌어요. 62대 38이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울산은 물론 뭐 진보 교육감이 뭐 되고 하고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 성향이 좀 부울경 좀 강하다고 봐야 되잖아. 울산도 뭐 경북보다는 훨씬 덜하겠지만 근데 저 스코어를 보고 국민의힘이 지금 멀쩡한지 내 의문이 들고 그 다음 거 이게 보여주세요. 이제 국민의힘의 패배는 아니지만 그렇지 그럼 결국은 근데 유권자들은 또 국민의힘의 패배로 봐요. 그렇지 여기다 그랬잖아. 또 이제 김주홍 후보가 김주홍까지. 추격하다가 이제 보수 단일화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보수 단일화라는 프레임 자체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나 찍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또 옷도 빨간색 입고. 그렇지. 옷도 빨간색 입고. 근데 천창수 후보는 파란색 옷 안 입었거든요. 아 초록색 입었거든요. 메롱 나는 그 대결에 들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난 민주당 아니거든요 하고 천창수 후보는 자기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사실 노욱희 전 교육감도 처음에 교육감 될 때는 파란색 노란색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다 가져가려고. 땡겨와야지. 근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지난 선거 때부터 노욱희 전 교육감이 초록색을 썼거든요. 이번에도 천창수 후보는 초록색을 썼고. 그래서 천창수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패배는 맞다. 패배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울산 남구에 야 이것도 막 가는 거야. 구의회 의원 나선거군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기는 울산의 진보가 강한 지역 아닌가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저 선거구가 구의원을 2명 뽑는 2인 선거구거든요. 원래 2인 선거구. 작년 선거 결과 2명을 다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2명을 다 국민의힘이 가져간 선거구인데 그때 당선된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자리가 비니까 한 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한 거구나. 한 건데 자, 두 자리 놓고 싸우는데 두 자리를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던 선거구에서 한 자리 비어가지고 그거 뽑는데 민주당한테 진 겁니다. 야, 그건 진짜 세네. 게다가 누구 지역구입니까? 국회의원이 저기 지금 우리 대표님 김기현 대표님 지역구 아니에요? 네네. 완전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이게 제일 아프네. 네.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그러니까 둘 뽑을 때 둘이 다 된 데에서 한 명만 뽑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 거 아니야? 그렇죠. 작년에 낙선했던 민주당 전직 의원이 50% 넘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야, 정말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지금 대위기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럼 낮으면 20몇 %대긴 했지. 대체로 노년층이 좀 투표를 많이 하고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가 정설처럼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거꾸로 오히려 범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주민들이 적지 않게 기권했다. 근데 정권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표를 깎아오거나 국민의힘이 민주당 표를 깎아오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아요. 둘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걸 깎아올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준이 돼도 팽팽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승패를 가르는 거는 고당을 지지했는데 나 이번에 투표장 안 가.
그냥 요당을 지지했는데 나 투표장 안 가. 이 사람들이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깨졌던 것도 그때 막 다 막 새누리당 180석, 그렇지, 200석 180석 만세 네. 부르고.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을 내가 지지는 안 하지만 박근혜 이번에는 못 찍어주겠다. 이러면서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게 결과를 갈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사실 이게 좀 엄중한 민심 아니겠어?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우리 김재원 의원 얘기도 한참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일단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다시 다 뽑히고 세팅이 딱 이제 딱 되자마자 네. 첫 선거고, 심지어 김기현 대표 지역구에 지금 이 안에 내부에서도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도 지고, 그 와중에 지금 뭐 최근 어쨌건 뭐 한일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간 뭐 정부나 여당에 좀 부담스러운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네. 거기에서 조수진 의원이 또 이 밥한고기 먹자 이런 얘기하고 쌀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밥 한 공기를 조그맣게 해서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괜찮나? 야 근데 저 식당 가서 밥 한 공기 주면 내가 2숟가락 먹어도 어차피 남아도 그거 다 버려. 소비는 다 된단 말이야. 그렇죠. 소비는 다 된 거죠. 어차피 소비는 다 되는데 하여튼 차라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이러면은 음수로 그럼 밥 남기지 맙시다 이래도 되는데. 근데 이게 나는 참 답답한 게, 물론 조수진 의원은 좀 약간 오늘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약간 예를 든 차원에서 그냥 편하게 툭 던진 건데 그게 마치 밥 한 공기 먹기 운동으로 쌀 소비를 늘린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국회 앞에 식당에서 밥 한 공기 먹으면서 사석에서 하시면 되지 왜 그걸 또. 나는 근데 나도 뭐 개인적으로 조수진 의원도 잘 알지만 나는 그렇더라고. 이거 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요즘에 그 얘기하면서 막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밥을 안 드시는데 이 쌀이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트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밥 한 공기씩 먹자 그러는데 네. 본인이 너무 이렇게 좀 몸집이 되세요. 좀 마른 분이 하면 그게 얘기가 좀 먹히는데 내가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 징후가 있었던 게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호남 지역에 생수 보내자 이런 얘기가 또 국민의힘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조수진 의원이 관여를 했는데 이게 시리즈를 타고 가다가 2탄에서 이제 1탄은 그럭저럭 넘어갔어. 2탄이 말로 없는을. 1탄은 사실은 그 가뭄도 워낙 심하니까 그렇지. 좋게 보자면 가뭄 현실을 뭐 이렇게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탄은 이제 물을 보내는 거는 사실은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문제인 거지. 근데 2탄은 그 밥 한 공기에 부담을 져야 돼.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왜 정부 정책으로 안 풀고 그 시민 개개인의 실천에 맡기냐. 요게 이제 코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남아도는 쌀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뭔가 그럼 여당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딱 와닿을 대책들을 좀 주면 그래 저렇게 뭐 나라 돈 넣어가지고 뭐 쌀 강제로 저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밥 한 공기를 뭐 이렇게 밥 한 공기를 다 먹기 운동 뭐 이런 걸 해버리면 이게 정치가 개그화되고 야 얘네들은 아예 대책이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물론 이 지금 조수진 의원의 발언은 요 보궐선거에 영향을 뭐 미친 당연히 않았겠지만 정말 요즘에 진짜 이렇게 정치를 보고 있으면 사실 진짜 막 유튜브 하기가 짜증이 날 정도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때 그 기사 하나 공유했다가 너 터졌잖아. 한 2주 전인가? 국민의힘 비대위 띄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야 진짜 이거 웃음이 진짜가 되겠어 이러다가. 이게 하루하루가 좀 길게 느껴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 조기에 끝나는 지도부의 특징이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 이게 일단 새 지도부가 딱 들어오면은 일종의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도 있고 좀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조금씩 빠지는데 이거는 시작하면서 빠지면서 매일 뭐 김재원 의원이 막 똥볼 한 3번 연달아 까고 이제 막 밥 한 공기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다는데 그럼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려고? 최고위원은 뭐 비공개 활동이에요? 그 정광 물어보니까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라고 이렇게. 자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그 시사 엔터테이너 이상민 씨는 정광훈 성대모사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라고요. MBN에서. 야,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개척을 했네. 근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CBS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 정광훈 목사 하고 있다고. 정광훈 목사님 좀 하고 있다.
아주 제주도 많은 친구예요. 언제 저희 또 한번 불러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네. 네. 아이고 저희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피터림님 주류세 개편으로 주류 수출 장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지금 그런 거죠. 뭐 사실 지금 생각들이 진짜 하여튼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 목요일까지 굿즈 구매 가능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수민이는 다음 주 수요일 혼자 할 때 그때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갈게요. 여러분들 저희 많이 이제 또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많이 좀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